그나저나 이것은 지난번에 권익위 때도 황당했었는데 이번에는 선관위까지 나서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그야말로 사법 무풍지대를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가 한 군데 있는데 용산이에요. 그리고 치외법권인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어요. 예.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게요. 예. 최소한 선관위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조사라도 해야죠. 예. 그래도 검찰은 압색이라도 하는 신용을 하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시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신용은 하잖아요. 그 진위가 어떻든 간에. 선관위는 조사도 안 해봐요. 단호하게 이거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2003년 4년 그 어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서 탄핵이 되셨어요. 네. 유일한 그 워딩 그 하나 때문에 탄핵됐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가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럼 그 의혹을 조사라도 해보고 말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사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규정이 없으므로 이것은 지난번 권익위에서 명품 백수예요. 그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그 무혐의다라고 한 것하고 똑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게 제2의 명품백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근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최순실 씨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맞아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동 정범이었죠. 공범이었죠. 그러면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공천 개입을 했는데 뭐 나온 녹음 파일을 좀 종합을 해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했더니 나는 김영선이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 워딩 자체만 가지고 이게 범법 사유가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공동체처럼 김건희 여사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공모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둘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진행형이죠. ING잖아요. 명태균 씨의 핸드폰이 이제 까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게 내가 대통령 내외를 겁박했어. 한 줄 요약. 맞습니다. 그거잖아요. 이제 나오기 시작한데 선관위가 무슨 근거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정부 기관이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번 사안은. 왜냐하면 조사도 안 해봤죠.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검토하는 게 맞죠.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즉 영부인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는 게 이게 선거 관리에 주무를 맡고 있는 선관위 입장인가?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참고로요. 그 전에 왜 이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선관위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세요. 그래서 대법관 업무를 보시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시는 비상건이고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분 다 장관직이거든요. 이분 다가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깝다라는 의혹이 있죠. 친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맞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선거관리 업무만큼은 좀 중립적인 인사를 취해야 돼라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강행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정녕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불가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법 조항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인 사건인데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그 선거방해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거방해죄도 이거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보면 경선운동 또는 뭐 교통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법조항이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도 걸 수 있습니다. 즉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선거를 방해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공천에 개입해서. 네. 즉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서 의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품백도 당시에 변호사법 위반이나 아니면 청탁금지법. 예, 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뭐 그 기타의 다른 법안들에 법으로 얼마든지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네. 오로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조항이 없다는 얘기만 하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맞습니다. 해버린 이게 문제인데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기타 다른 범법 행위가 있는지 이걸 법률들을 찾아봐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그러므로 네. 이거는 대상이 아니야.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렇죠. 하는 거다. 규정이 없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네. 조사 안 할 거야. 봐줄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우리는 겁니다. 그냥 김건희 여사 네, 봐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 그 속내는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의견에 동조해서 행동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이거 엄청나게 큰 센 조항입니다. 센 조항이 선거방해죄는. 예,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적용이 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으니까 선관위 차원에서 또 다른 그 입장을 보내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보내온 자료가 그게 전부고요. 그 다음 주에 예. 이제 선관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아하.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사건에 네. 대해서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예.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증인으로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예. 명 씨 기타 몇 분을 더 불렀거든요. 네. 현재까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는 비공식적으로 네. 나오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출석하지 않겠다. 네, 출석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려고 합니다. 예. 동행명령장을 내든지 예.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내든지 해서 네. 그분들을 정원대에 세워서 진실을 밝혀야죠. 그 제보자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은 변함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도 됐고 예. 본인의 의지도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굉장히 행안위 국감장이 뜨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선관위 국감이 그냥 되게 왜냐하면 선관위라는 곳이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처럼 이 봐주기 말고 뭐로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공공기관이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냐라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되니까 그 자체로 참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종합해보면 의원님,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뭐 때로는 본인 스스로 협박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겁박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스모킹 건? 예, 뭘 잡아가지고 저는 그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명태균 씨의 그 녹취를 예. 보면 그 핸드폰에 뭘 저장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절에서 이주석 전 대표가 매화나무를 심는 것도 예. 사진 올리면서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툭 하잖아요. 예.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통화했는데 네. 왜 그 사진 왜 올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준석 기가 입방정을 떨어서 네. 경고에 그러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난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했더니 또 하나 또 올리잖아요. 올렸잖아요. 용산의 반응을 보겠죠. 그래서 용산에서 명태균 씨를 버리는 카드, 예. 완전히 뭐 상종 못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라고 예. 하면 명태균 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걸 뭘 꺼내놓을지 예. 저는 뭐 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의원님 실제로 그 검찰이 나서서 실제로 그 명태균 씨의 휴대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을 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제 경남 MBC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당일날 그냥 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휴대폰을. 그리고 깡통폰이겠네요, 그럼. 그러니까요. 100%.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압수수색 대비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예. 것 그리고 같아요. DC에 따르면 이 사람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이 있고 따로 그 있겠죠. 안에 뭐그 다 옮겨놨겠죠. 예, 다 옮겨놨다. 근데 그게 어디에 이제 보관 중이라고 한다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네, 네.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겠죠. 지금 선관위도 이 모양이 꼴인데요. 네. 그리고 저는 명태균 씨가 당일날 폰을 순순히 내놨다라고 하는 건 예. 현재 지금까지 그 분이 해왔던 형태를 보면 깡통폰일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보고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이 어떻게 나오고 또 다르게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한 자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걸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은 전혀 손을 못 댈 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 내외를 겁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른 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 다른 수라고 하면 특검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그 특검까지 가기 전에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내용들에 있어서 예. 공천 개입 부분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 네. 그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쌓이고 쌓이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의혹들이 나오니까 예. 양파같이 든 지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이 개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네. 뭐 고속도로 있죠, 명품백 있죠, 주가 조작 있죠, 지금 네. 공천 공천 개입 개입 있죠, 있죠. 당무 개입 나오죠. 그리고 최혜병도 있죠. 최혜병도 있죠. 그 임성근 사단장 예. 관련된 이종호 씨, 예. 뭐 이런 거 하면 지금 벌써 6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특검을 안 합니까?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수사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